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배달 일을 하며 살아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남자의 고단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해 동안 아내의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제가 어떻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5해 전 대학 동기였던 유서진과 결혼했어요. 서진이는 중소기업인 수완그룹의 장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죠. 하지만 점차 서진이의 가족들, 특히 장모님 이명숙 여사와 처남 서준이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무능한 백수, 집에 얹혀 사는 거지에 불과했던 거죠. 민석 씨, 우리 서진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체 우리 딸이 뭘 보고 당신을 선택한 건지. 장모님의 이런 말들이 식사 자리마다 오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완그룹은 최근 큰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이 공이 아내 서진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이는 수완그룹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곧 대규모 사업 발표회, 비전 2030 포럼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수완그룹을 홍보하려고 계획 중이었죠. 이번 포럼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 오를 거야. 서진이의 눈은 항상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이의 성공이 커질수록 저는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밀려나는 기분이었죠. 매일 아침 서진이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고, 저는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볐어요. 가끔 우연히 서진이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배달을 가게 될 때면 저는 문 앞에서만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내에게 민망함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진이의 어머니 이명숙 여사와 동생 서준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죠. 민석 씨, 우리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에게 내밀어진 서류 한 장. 그것은 이혼 서류였어요. 넌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서진이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가 될 사람이야. 배달부 남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처남 서준이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이어졌죠.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어요. 서진이의 표정,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까지.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내가 배달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수치스러워. 서진이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5해 동안 함께 지내온 아내였는데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릴 수 있다니.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처가에서 쫓겨났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5해 동안 아내와 쌓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만남부터 결혼식,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까지. 왜 그랬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에 쥐고 있던 결혼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서진이가 이토록 차갑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문자만 한 통 왔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DH자산운용 최도연 부대표님과 저녁 약속이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서진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군요. 최도연. 그 이름은 재벌 2세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DH자산운용의 부대표로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최도현과 서진이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더군요. 함께 참석한 행사 사진에서 둘은 너무나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서진이의 표정은 제가 옆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저는 용기를 내어 수완그룹 앞으로 갔어요. 서진이를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건 장모님과 처남이었죠. 민석 씨, 여기 왜 왔어요? 당신이랑 서진이는 이제 남이에요. 그만 집착하고 포기하세요. 장모님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처남 서준이는 비웃으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명문가가 될 거야. 내 같은 루저는 필요 없어. 서진 누나가 최도연 부대표님이랑 잘 되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를 보지도 못한 채 회사 밖으로 쫓겨났죠. 밖에 나오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빗속을 걸으며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켰더니 뉴스에서는 수완그룹의 비전 2030 포럼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진이를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어요. 수완그룹의 유서진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DH자산운용 측에서는 수완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상실감,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수완그룹의 비전 2030 포럼이 오늘 열린다는 뉴스를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더 이상 배달 유니폼이 아닌 맞춤 제작된 고급 슈트가 제 몸에 꼭 맞았어요. 강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 도착하자 화려한 행사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완그룹 비전 2030 포럼이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죠. 행사장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VIP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서진이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최도연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장모님과 처남도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성공을 거머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VIP룸에서 모니터를 통해 행사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가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완그룹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진이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의 비전과 미래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곧 최도현이 무대에 함께 올라 DH자산운용과의 협력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수완그룹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양사는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최도연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곧 행사장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VIP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K-금융연합의 실질적 수장인 강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강 회장이 오신다고? 그분은 좀처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던데. 듣기로는 국내외 주요 기업의 대주주라던데 정말 오시는 건가요? 이런 대화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서진이와 수완그룹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DH자산운용과의 협력 계약 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VIP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지만 한 발 한 발 확신에 찬 걸음으로 행사장 메인 홀로 향했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았어요. 강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대한전자 회장이 다가와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기업 총수들이 한 명씩 다가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무대 위에 있던 서진이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과 처남도 충격에 빠진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무대 위에 서진이는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게 바로 강민석 회장이래. K-금융연합의 실질적 오너라고. 대체 어떻게 이런 큰 인물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거지? 이런 목소리들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진 처남 서준이 앞을 지나쳐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와 최도연 앞에 섰어요. 오랜만이네요, 서진 씨.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 회장님? 혹시 K-금융연합이? 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분명 저를 알아본 것 같았죠.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에 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황급히 서진이에게 귓속말을 했죠. 서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K-금융연합의 강민석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5해 동안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완그룹의 성장 가능성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었죠.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유서진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부로 K-금융연합은 수완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5해 동안 제가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완그룹의 경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사장에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갔어요. 수완그룹 주요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굳어갔습니다. 특히 장모님 이명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민석 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장모님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명숙 여사님 기억나시나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지라고 부르셨던 사람이 바로 K-금융연합의 회장이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처남 서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최도연은 상황을 살피더니 슬그머니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어요. 저는 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최 부대표님, 어디 가십니까? DH자산운용도 K-금융연합의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 아닌가요?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어떻게? 서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서진아.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게. 저는 마이크를 잡고 행사장 전체를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5해 전 나는 K-금융연합의 회장이었어.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큰 책임을 맡게 되면서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지.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어. 행사장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너를 만났고 진심으로 사랑했어. 결혼 후에도 내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건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바랐기 때문이었지.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완그룹에 들어가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았어. 그리고 알게 됐지. 너희 회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는 부패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 말에 장모님과 처남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 마. 이건 다 음모야. 저는 차분하게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수완그룹이 지난 3년간 벌인 비자금 조성, 회계 조작, 불법 로비.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대형 스크린에 수완그룹의 비리 증거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장부 기록, 녹취록, 이메일 내용까지. 저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왔던 겁니다. 사실 수완그룹의 최근 투자 유치는 내가 보이지 않게 조정한 결과였어. 내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던 거지.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썩은 경영 방식으로 낭비했어. 행사장에 있던 투자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야. 수완그룹의 신제품 기술은 대부분 도용된 것들이었어. 너희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빼앗고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지. 그 말에 행사장 내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서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요 투자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부로 K-금융연합은 수완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씩 투자자들이 일어나
행사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도현도 서진이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는 뒤돌아 나갔어요. 도현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계약은. 서진이의 절박한 외침에도 최도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은 의자에 쓰러져 울고 있었고 처남 서준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죠. 그들의 꿈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서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오빠, 왜 이렇게까지? 서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한 것처럼 나도 너를 배신했어.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는 정의를 위해 그랬다는 거지. 서진이의 눈에서 충격과 후회의 빛이 번쩍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행사장은 이제 거의 텅 비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완그룹 임직원들과 몇몇 기자들 뿐이었죠.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해 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말의 안도감까지. 이제 수완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거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고. 제 말에 서진이가 갑자기 일어나 제게 달려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5해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넌 정말 악마야. 서진이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악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너한테 있을까? 내가 배달일을 하는 게 수치스럽다며 날 버린 건 누구지? 서진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었어요. 이때 장모님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제발 우리 회사를 살려주세요. 이건 서진이의 꿈이에요. 그 애가 평생 준비해온 일이라고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거지라고 부르던 분이 이제는 무릎까지 꿇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장모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의 말에 처남 서준이가 갑자기 뛰어왔어요. 엄마, 왜 그 사람한테 무릎까지 꿇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행동에 저도 장모님도 처남도 충격을 받았죠. 오빠,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해. 제발 용서해줘. 서진이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해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 하지만 곧이어 서진이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배달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수치스러워. 우리는 이제 끝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서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진아,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은 이제 추억일 뿐이야.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려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어요. 잠시만 강 회장님.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수완그룹의 전무였던 김 부장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강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 부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장은 수완그룹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죠.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말씀하세요, 김 부장님. 김 부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수완그룹에는 회장님 말씀처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해왔고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김 부장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는 유 대표님 가족의 잘못과는 별개로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김 부장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 때는 수완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말을 듣고 나니 무고한 직원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곧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진이와 그녀의 가족도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완그룹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금융연합은 수완그룹과의 모든 투자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K-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들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서진이와 그녀의 가족을 바라본 후 계속 말했어요. 수완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으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사회는 모두 해체되고 김 부장님을 비롯한 성실한 직원들이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서진이와 그녀의 가족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진 씨와 그 가족은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법적 처벌은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것이 가장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도 자비도 아닌 정의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고마워. 우리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줘서. 서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무고한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결정일 뿐이야.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죠.
제 인생도 수완그룹도 그리고 서진이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사회공헌재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했어요.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죠.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젊은 기업가들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완그룹은 김 부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영진이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비리와 부패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회사의 경쟁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강 회장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김 부장이 정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제 저를 그냥 민석이라고 불러주세요.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이제 수완그룹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대표라니. 김 부장의 겸손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만 그가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김 부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진이는 회사에서 물러난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달 전 갑자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죠. 지방에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이의 편지에는 긴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오빠, 당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어요.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증오의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민석 씨,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김 부장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도 배달 일을 그리워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 진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K-금융연합의 강 회장이 아닌 그냥 배달부 강민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죠.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은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이사회 미팅이 있어서요. 김 부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주머니에서 서진이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녀의 카페를 찾아가 볼 생각이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상처와 배신 그리고 용서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뒤로는 수완그룹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블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블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